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홍두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이런 속담도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홍두깨는 뭘까요? 이 속담들은 무슨 뜻일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건 뜻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걸 말하죠. 갑자기 어떤 일을 저지르거나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갑자기 20대 대학생 아들이 엄마 저 결혼하겠어요 라고 하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무슨 결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정도의 상황의 놀람 같은 게 홍두깨라고 할 수 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라 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날이 흐리지도 않았는데 천둥번개가 칠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놀라움, 갑작스럽게 놀랐거나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보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돌연하고 놀랍고 갑작스럽다는 점에서는 둘 다 비슷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쪽이 좀 더 안 좋은 일, 놀랍고도 황당하고 안 좋은 일에 가깝죠. 홍두깨보다는. 자, 그런데 가는 방망이 홍두깨,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 크게 화를 입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방망이보다 홍두깨가 더 큰 거겠네요. 그렇죠? 예, 이건 비슷한 말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남에게 불이익을 끼치려고 공격을 했다가 반대로 더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되는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나무로 된 그릇이죠. 우리의 도량령 중에 하나인 건데 이 5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으면 나는 한 대 정도로 손해를 끼치고 데미지를 입히려고 했는데 5배로 보복을 받았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자, 홍두깨는 다듬이질 도구예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있는 게 다듬이 받침대죠. 다듬이돌을 놓는 받침대예요. 다듬이돌이 다듬이질을 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렇게 그 양옆으로 기둥이 있는 거 바로 저 큰 기둥 같은 저 도구, 저게 바로 홍두깨예요. 맨 위에 있는 게 다듬이 방망이죠. 방망이, 그 밑에 있는 게 홍두깨, 그 밑에 있는 게 다듬이돌, 그 밑에 있는 게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방망이는 저렇게 손에 드는 작은 도구인데 홍두깨는 저렇게 커요. 그죠? 홍두깨 쪽이 확실히 더 위협적이군요. 이 홍두깨는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예, 홍두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이렇게 사용해요. 옷감을 홍두깨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두들기면 옷감이 주름이 펴지는 거죠. 사실 주름을 펴는 도구로 제일 좋은 거는 다림이죠. 다림이거나 옛날에는 불에 달궈서 쓰는 인두 같은 건데, 이 다림이도 그렇고 인두도 그렇고 지금은 전기로 쓰니까 사실은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불에 직접 달궈서 쓰거나 혹은 다림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숯불을 그 위에 얹어서 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 조심스럽게 그 주름을 펴는데 이 다리미나 인두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인두는 그래도 혼자서 작은 부분의 주름을 펴는데 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옷감의 주름 같은 거를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던 것이 바로 이 다듬이에요. 다듬이는 옷감을 적당한 크기로 접어서 저 돌 위에다 얹어놓고 방망이로 두들기면 주름이 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홍두깨에다가 천을 저렇게 감아서 저걸 두들겨도 역시 주름이 펴져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표현으로는 옷감에 있는 주름들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옷감이 그러니까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옷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버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베개잎 같은 작은 걸 만든다든가 하는 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돌 감아 갖고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거는 다듬이 방망이에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홍두깨를 설명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옆에 홍두깨는 그냥 놓여 있지만 연출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옆에 놓고 다듬이 돌 위에다가 천을 접어서 올려놓고 두 분이 이 리듬을 맞춰서 다듬이질을 하죠. 아, 저 소리 정말 또딱또딱또딱또딱또딱또딱 막 이런 소리 굉장히 듣기 좋고 좋아요. 옆에 앉아있는 애가 어른들 옆에 앉아있는 애가 꼭 저 같습니다. 저는 물론 다듬이질을 해본 적이 없죠. 장난은 친 적이 있지만요. 자, 홍두깨를 사용한 다듬이질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앞에 그 다듬이 받침대, 다듬이 돌, 그 다음에 홍두깨, 그 위에서 이제 다듬이 방망이로 두들겨서 옷감에 그 주름을 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굉장히 많은 곳을 검색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할 수 없이, 최대한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그러니까 신발을 신거나 뭐 이런 용도로 예전 한옥들, 초가집이나 이런 집들은 집 천장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청마루 같은 경우에는 대들보가 그대로 모습이 있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렇게 옷이나 뭐 이런 걸 걸기 위해서 이렇게 큰 대못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긴 지금 이런 옷감 같은 거를 감아서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렇게 홍두깨에 감은 옷감을 발로 굴리면서 밟아가지고, 밟아서 옷감의 주름을 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홍두깨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면을 두들기는 거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롤링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홍두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두깨는 여성 간의 노동의 중심인 다듬이질 도구잖아요. 그런데다 도구 자체가 큰 몽둥이처럼 생기기도 해서 여기에는 성인 코드가 들어있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독신 여성들이 예전에 이제 홀로 된 미망인이나 과부 뭐 이런 여성들이 밤늦게까지 다듬이질을 하거나 이러면서 일을 해갖고 오히려 머릿속에 잡념을 줄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여성 간의 노동이 정말 할 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성의 재혼이 금기로 여겨지던 시대에는 오랜 약탈혼의 유습을 이용해서 보쌈을 한다라는 형태의 결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혼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게 안 되니까 과부 그러니까 배우자를 잃은 여성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훔쳐간다 이런 거죠. 그게 보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이 발생하는 순간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견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둘둘 말아서 훔쳐가는 경우도 있지만 둘둘 말아서 훔쳐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옳은 행동은 물론 아니죠. 지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런 식의 경향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홍두깨에 견주기도 했습니다. 남근적 상상력이 결합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사진을 봅시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사진 엽서나 이런 거를 활용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화인류학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제국주의의 학문이죠.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기도 했지만 그 정치적 목표는 부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조선에 건너와서 조선의 많은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남겼는데 그건 조선을 위해서 남긴 게 아니라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서 정보를 말하자면 수집하는 광범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진이
실제로 다듬이질을 하는 여성들이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야 저기 다듬이질 하는구나 가갖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다듬이질 하는 모습 좀 찍어 이렇게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연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은 좀 이상한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에 저렇게 홍두깨를 놓고 천을 감아갖고 쓸 수는 있는데 저걸 방망이로 직접 두들기면 그 한국의 방바닥은 구들이죠. 돌 같은 걸 놓고 그 위에다 흙을 바른 다음에 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갖고 굽게 구워서 말하자면 바닥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두들기면 밑에 바닥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은 연출된 사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런 장면이 있다고 해도 아주 일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제가 말도 안 되는 저의 그림 실력으로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이렇게 서서 굴렸던 거예요. 방망이로 두들기는 방식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도 있었는데 이 사진도 역시 약간 이상해요. 예. 약간 이상한 게 뒤에 병풍은 꽤 근사하고 이 장면 자체가 연출된 거라는 게 너무 티가 나. 그죠? 보세요. 뒤에 병풍이 있고요. 거기에 치마를 이렇게 걸쳐놨어요. 그리고선 그 앞에 음식을 약간 차린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멋들어진 백자 항아리에 막 꽃 같은 거 걸어놓고 저 상 위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중간에다가 이 거칠기 짝이 없는 홍두깨의 모습도 사실 지금 되게 거칠거든요. 근데 홍두깨 그러면 천이 긁힐 수가 있어서 홍두깨는 굉장히 매끈하고 잘 다듬어진 도구여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저기에다 걸쳐놓고 방망이질을 하는데 이 방망이도 사실은 다듬이 방망이가 아니고 빨래 방망이에요. 저거는 그죠? 납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렇게 문갑 같은데 상에다가 문상 같은 데다가 걸쳐놓으면 저 상이 견디나요? 저걸 때리면? 예. 예전에 물건을 쓰는 도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자, 그 다음에, 예. 요즘에는 이렇게 맛있는 홍두깨 칼국수를 만드는데 홍두깨를 쓰죠. 길 지나가다 보면 홍두깨 칼국수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단순히 손 칼국수 그러면 손으로 반죽한 다음에 쭉 펴가지고 여러 번 치대서 평평하게 한 다음에 접어서 썰어서 칼국수를 만들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맛있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홍두깨에다가 감아서 저렇게 고르게 밀면 어떻겠어요? 면이 더 차지고 더 고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맛있어지죠. 예. 여기에서 사용된 사진들은 모두 구글에서 찾아냈고요. 가끔 이 전자도서관과 같은 그런 공개된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을 공개해서 우리 공부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홍두깨 칼국수 먹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